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도 약세로 마감했지만 새해 첫 거래일을 지나갔습니다. 살짝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봐야 될 내용들 동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닝 뉴스,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가 이제 KT 쪽으로 좀 연결고리를 강하게 엮는 그런 모습입니다.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수처 쪽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있고 지금 사저 앞에서는 상당히 몸싸움도 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최근에 어제 또 나온 내용이 되겠는데요. 집행이 좀 미뤄지고 있다라는 부분,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현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감염병과 관련해서 어제 시간외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모닝뉴스입니다. 금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5종이 미국에서 최대 $7,500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 한국법인의 클라우드 담당 임원을 신임 본부장에 임명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제주 드림타워가 지난해 매출 4,4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째가 됐지만 공수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경유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유럽 가스 가격이 연일 상승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5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7,500의 보조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일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현대차의 아이오닉5, 아이오닉9, 기아의 EV6와 EV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올해 IRA 혜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작년 10월 미국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모델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올해가 사실상 처음인데 GV70은 지난해 잠시 보조금 혜택을 받다가 4월에 세부 지침이 발표되면서 제외됐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경쟁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위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IRA가 폐지 내지는 급격히 축소할 가능성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썼는데요. 수년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전기차와 SUV, 그리고 하이브리드차, 제네시스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판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온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 시장에서 155만 대 가까이를 판매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기록을 썼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기업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의 주가 흐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순매수 2위였던 SK하이닉스보다 2배 가까이 순매수를 많이 했던 현대차입니다. 최근에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4일에는 최저점 19만 7,300원 선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다시 한번 20만 원 선을 회복해냈는데요. 특히 지난 6월에는 29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현대차 주가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이렇게 10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21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현대차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탄력을 받게 될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흐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K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KT 한국법인의 클라우드 담당 임원 신임 본부장에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이 임명됐는데요. 이일 업계에 따르면 KT 전략 사업 컨설팅 부문 GTM 본부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사업의 리드였던 전승록 씨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해 첫 인사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 담당 임원의 영입을 놓고 양측의 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양사 협력을 통해 KT가 5년간 최대 4조 6천억 원의 누적 매출을 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2조 4천억 원 규모의 공동 투자를 진행하고 올해 1분기 내에는 AI와 클라우드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AX 전문 기업을 출범해 한국형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방면에서 힘을 합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는 지난해 주가가 30%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총은 14년 만에 12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AI에 이어서 기업가치 제고까지 더해지면 올해도 주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제주 드림타워가 지난해 매출 4,4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 매출은 총 4,421억 원으로 이 중에 카지노 매출은 2,946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7월 제주에서 도쿄 노선이 재개된 이후 일본의 VIP가 꾸준하게 늘었고 또한 중국의 무비자 정책 시행에 힘입어서 한중의 인적 교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호텔 부문 역시 외국인 투숙객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9% 증가한 매출은 1,47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다소 불안정했던 시국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직한 항공 노선 확대에 수혜를 누렸고 카지노 방문객과 호텔 객실의 판매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의 호실적이 카지노 업계에도 훈풍을 불어넣을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 흐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은 역대급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주가는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에 1,460원 최고점을 경신한 후에는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주가 흐름인데요. 하지만 올해 이렇게 다시 한번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증권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관광객 회복세까지 더해지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적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분석이 줄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째가 됐지만 공수처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위법 소지 차단을 위한 점검과 함께 최적의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에선 좌고우면하면서 영장 유효 시간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았고 이르면 오늘 중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윤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과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면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이 권한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새해에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로는 동신건설, 형제 INC, 동원금소, 오파스넷, 우린 PTS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테마주 역시 급등락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의 흐름은 어떨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경유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현지 시간 1일 중단되면서 유럽 가스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런던 IC 거래소에 따르면 유럽 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에서 2월물은 메가와트 시당 한때 가격이 51유로까지 오르면서 2023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꿈틀대기 시작한 유럽 가스 가격은 12월 30일 휴일을 제외한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운송 협정 계약이 지난달 31일로 만료된 데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산 운송 중단이 EU의 전체 가스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5% 정도인데요. 최근에 몇 주 새 유럽 곳곳의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난방 수요가 늘어난 것도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LNG는 천연가스보다 비싸서 전체적인 가스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국내 천연가스 관련주들로는 대성에너지와 포스코인터내셔널, GSE, SH에너지화학, 서울가스와 큐로홀딩스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보고된 원인 불명 폐렴과 함께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당국은 지난달 24년 12월 27일 원인 불명 폐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운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를 교훈 삼아서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최근 보고된 감염 사례 중에는 메타뉴모 바이러스와 리노 바이러스 등 호흡기 질환 병형군이 포함돼 있고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는 백신이나 특효약이 없는 상황에서 대중치료가 주요 대응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오늘 시간외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메가이시에스와 랩지노믹스, 시젠, 휴마시스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히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규장 외에서도 시간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메가이시에스는 시간외에서도 상한가까지 올라섰고 시젠도 9%대, 수젠텍도 7%대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또한 미코바이오메드와 랩지노믹스도 6%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수젠텍은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A를 동시에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의 흐름은 어떨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